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우한 폐렴의 공포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그래도 정신을 잘 차리고 의연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대응을 잘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상일 미래통합당 용인병, 그러니까 용인 수지 지역이죠, 예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정말 우한 폐렴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예,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저도 마스크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요. 그만큼 불안감이 증폭이 됐다. 정말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 다음에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대만이 21일인 오늘 대만이 한국을 1급 여행 주의 지역으로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만인들에게 한국에 여행 가는 걸 조심해라, 자제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상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취지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통합당은 우한이라는 단어를 국회 특위 설치할 때 넣자. 이거는 발생 지역에 대해서 그 바이러스 문제는 통상 많이 놓았기 때문에 넣자고 했다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민주당이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걸 꺼려했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우한이란 말 쓰지 말자. 그래, 신종 코로나 특위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특위를 민주당이 계속 좀 거부하다가 어저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20일 합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은 특위위원장도 우리가 민주당한테 양보하겠다. 국가적 재난에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국회에서 검역법 등등 3개 법안을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아마 곧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정부의 무능, 무책임, 실패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초동 대응 단계부터 우왕좌왕 허둥지둥 했는데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셔서 아실 겁니다. 처음에 이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검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에 우한에 다녀온 분들, 그분들 중에 기침과 발열 이런 증세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검사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검역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공항을 무사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증세가 확인돼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가 태국하고 싱가포르 다녀온 분들이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정부가 의사가 이 사람은 좀 우한 폐렴에 걸린 것 같은데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묵살하다가 제3국에서 들어온 분도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검사 기준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한참 뒷북도 한참 뒷북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 이 정부가 그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 2월 4일 처음으로 후베이성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미래통합당은 이미 그 시점에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의 40%는 후베이성 바깥에서 감염이 됐다. 특히 12개 성의 경우는 당시 시점에 확진자가 300명 넘는 곳이 12개 성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취하는 게 맞는데 정부 눈치를 너무 보니 일단 12개 성이라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입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후베이성 하나만 입국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후베이성과 저장성에 다녀온 사람만 입국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만 중국 눈치 보고 이러고 있는데 베트남은 일찍 차단을 해버렸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뭐 북한도 그랬죠. 그렇죠. 지금 미국, 베트남 등 일찍 차단,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을 입국 제한한, 전면 입국 제한한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보면 확진자가 거의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러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문을 확 열어놓은 한국하고 일본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거죠. 그렇게 됐네요. 이게 정부가 이제는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방역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오늘 회의를 해서 특단의 대책 어쩌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나 불안하다. 그리고 그 특단의 대책도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야, 특단의 대책 너무 늦었죠. 사실은 종식 선언을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는 종식될 걸로 보인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로부터 한 이틀 뒤에 그 말을 비웃듯이 29번째, 30번째,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 29번, 30번 이분들은 부부인데 외국에 나간 적도 없어요. 예. 이분들이 왜 감염이 됐는지 아직도 정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31번도 확인 못하고 있는데 31번은 문제의 신천지 그쪽이어서 그렇죠. 이분이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됐는데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대구 경북 쪽, 그렇죠. 그 다음에 충청도, 예. 제주도 다 뚫려가지고 다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파가 됐기 때문에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해서 예.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 상태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지금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중국 전역에 대해서 이거 입국 제한을 해야 된다. 예. 이걸 하고 있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아직도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아직도 후베이성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가 개학 연기는 좀 했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벌써 2만 명 넘게 들어온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한 5만 명 들어온다는데 대학이 알아서 관리하라. 세상에 대학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학사 관리는 대학이 해야죠. 그러나 방역은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학이 알아서 관리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부 정말 무책임하죠. 저는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좀 답답한 게 전문가를 좀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 검사 출신은 임명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번에도 의사라든지 의원 말은 듣지 않고 마치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지, 왜 그러는 거죠? 정부가 사실은 20일이죠. 20일 네. 낮에 청와대에서 기생충 아카데미상, 영예 아카데미상 수상하고 우리 국민이 다 축하하죠. 그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제작진 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네. 물론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축하해 주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 일정 잡혀 있었죠. 어제 오찬, 20일 오찬으로. 그런데 지금 19일의 경우, 하루 전날의 경우 확진자가 2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그 다음 20일 아침에 많이 또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일의 경우에 하루 동안 확진자가 55명이 늘어났고 사망하신 분 한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19일 상황이 벌써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정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일단 연기하고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이 일정 그대로 진행하면서 소위 짜파구리 파티 이야기까지 그렇죠. 나왔는데 아니 정치도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요. 네. 정말 저렇게 정치 감각이 없나? 쇼를 너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네요. 이분들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이 정권이 일찌감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검사 기준도 제대로 마련해서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하도록 일찍 했다면 네. 그 다음에 입국 제한을 후베이성 말고 처음에 시작을 최소한 중국의 12개성 정도로 입국 제한을 했다면 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서 중국은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예. 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고 지금 후베이만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12개쯤 하다가 중국 상황을 보고 나서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을 확대를 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로 지금 당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자꾸 정치적으로 이 쇼를 하려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는 종식될 거로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그에 앞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뭐라고 그랬죠? 우한 폐렴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참. 이런 말 했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분은 정말 법무부 일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또 했습니다. 미국은 전면적으로 중국에 방문한 사람들 입국 제한을 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선거를 의식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한 거다. 네. 우리는 아주 과학적으로 필요한 것만 입국 제한한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과학적인 결과가 이겁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야죠. 아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2005년부터 검찰의 모든 형사사건의 공소장은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한 언론 보도로 그 검찰 공소장이 다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공소장 내용 보니까 기도 안 차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8개 조직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라는 분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음모를 꾸몄고 기획을 하고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한국당에 공천 받는 날 울산 경찰을 통해서 압수수색 시장실 압수수색하고 엄청난 타격을 주고 김기현 시장이 공약했던 거 기재부 시켜서 그 예타에 해당 안 된다고 공약을 소위 말해서 파탄 낸 셈이죠. 네. 송철호 후보는 그걸 가지고 김기현 시장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울산시장 사실 강탈에 간 겁니다. 그러게요. 그 공소장 내용 보면 그 범죄 혐의가 그렇게 다 나와 있고 국민들은 그 몸통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이분 송철호라는 분이 당선되는 게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2014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송철호 측근인 송병기 메모에 VIP라는 건 통상 대통령을 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VIP가 없죠. 송철호의 출마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모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공소장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반민주적 선거 범죄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어요. 그거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걸 막기 위해서 공소장 공개도 안 했어요. 예. 그 다음 검찰 인사, 대학살 인사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 전부 숙청하고 자천시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관련 법안이 다 처리됨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은 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제 직접 수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일부 권한 그것도 지금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내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법조인들한테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꼬리 내린 상황인데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충고하고 싶은 건 당신 일 제대로 좀 해라. 왜 당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닌 우한 폐렴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해서 빈축을 사느냐. 근데 이 정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장관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능한 장관들을 골라다 앉히는 게 그게 재주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참. 재주는 참 뛰어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재주 아닌 재주인데 네. 깜이 안 되는 사람 앉히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괴롭힘을 당하죠.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민생 파탄 지경이죠. 이렇게 민생과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왔어요. 그런데도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전부 뭐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좋다 잘 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다가 한 일주일 전쯤 대통령이 이제 경제가 비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180도 이상한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서 슬슬 경제가 나빠지는 게 마치 우한 폐렴 탓인 양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경제와 민생은 이미 이 정권의 소위 소주성이라고 소득주도 성장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파탄 지경으로 쭉 온 상황입니다. 이미 바닥인 상황에서 우한 폐렴을 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단 선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 윤리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킨 다음에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셈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세요. 저는 기자 생활을 25년 했지만 그리고 많은 장관 후보자들 봤고요. 인사청문회장에 쓴 후보자들 봤지만 조국같이 문제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온 조국의 혐의가 10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인의 혐의 20가지예요. 네. 아니 우리 일반 보통 상식과 이성을 가진 우리 보통 국민들이 사문서 하나 위조할 생각합니까? 꿈에도 못 꾸죠. 꿈에도 못하죠. 예.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걸 그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문서, 공문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렇게 위조해서 소위 말해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자식들을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뭐라 그럽니까? 검찰이 탈탈 턴 수사 결과가 그거밖에 없느냐? 별거 아니네. 아우. 그러니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정의나 공정에 대한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사람들은 늘 공정, 정의를 말로는 하지만 행동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짜라는 걸 국민들이 다 하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무지 뭐 조국에 그런 잘못이 나와도 뭐가 어때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조국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도 그래도 양심 있는 의원이 한두 명은 있어요. 금태섭 정도 예, 있죠. 금태섭 조국 비판을 했죠. 그랬더니 그 괘씸죄 찍혀가지고 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국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당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법을 통과시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그 대통령이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 다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네. 법안입니다. 그 공수처에 대해서 금태섭 기권했죠. 처음에 그렇죠. 반대하다가 하도 압박을 받으니까 국회에서 기권했는데 그게 기권이라는 게 반대 표시인데 지금 와서 강서갑이죠.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추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참. 소위 대통령의 아들 변호인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조국 수호의 핵심이죠. 예. 김남국이라는 변호사. 이 사람 지금 공천 신청을 하고 나서 참. 당내에서도 좀 우려가 생겼어요. 예. 조국이라는 단어를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조국이면은 이제 특권과 반칙과 소위 불의의 대명사가 된 이 조국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면 선거에 안 좋다. 민주당도 그렇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달라 자꾸 이런 상황인데 지금 친문 강성 지지층 문파라 그러죠. 문파. 네. 또 뭐 대개문 뭐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김남국이를 거기서 빼면 민주당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들한테 문자 폭탄, 문자 테러하는 폭탄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국민들은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4월 총선에 아마 투표장 가실 때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권은 자기들의 잘못한 거, 자기들 사람이 잘못한 거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런 정권이 무슨 책임 윤리가 있습니까? 이런 정권이 그 정권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정권 심판의 이유가 자꾸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다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아주 대박이 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또 이 양면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뭐 그 또
심 대표는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던 것 예.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요 정도 선에서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시니까. 예, 저는 사실은 어제 상황에 심 대표께서 방송을 네. 나가셔서 그 말씀하신 걸 어제 저는 아침에 예.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또 일부 전화가 와서 알았고요. 아마 신모 올려가 있으셨겠죠. 예. 그러나 또 이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심 대표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그 전날 예.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은요, 문재인의 3년 예. 재앙의 시대다, 이렇게 네. 심 대표가 규정을 하셨어요. 저는 예. 아주 적절한 규정이다. 물론 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 3대 재앙을 초래했다. 3대 재앙이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기본 헌법 질서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다. 네. 그러니 이거 헌정재앙이다. 의회민주주의, 쪼개기 국회, 포플러스1, 정의당 등 다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국회법 정신 다 어기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거법만 다 처리하고 공수처법만 처리한 거. 그 다음 민생재앙,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정말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충남 아산의 반찬가게 주인이 대통령이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이 거지 같죠? 그렇게 당연히 말하죠. 그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또 문바들이 신상털이하고 공격하고, 아니 참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아주 못 살게 하면서 또 구박까지 해요. 무시해요. 네. 이런 민생재앙을 초래했고, 지금 대한민국 안보 단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미 연합훈련 안 한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2년 넘어가죠? 예. 아니 군대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복무하고 나오는데 이제 한미 연합훈련 한 번도 안 하고 나와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북한이 도발할 때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이 튼튼해서 소위 공조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대 다녀온 청년들 어떻게 훈련도 한 번 안 해봤으니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요. 예비군이 됐어도. 요즘에 하다가 탱크를 미국에 보내서 훈련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안보를 무너뜨리고 한미 관계 헝클어진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소위 말해서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안보 협력. 이것도 한일 관계 파탄으로 다 엉망이 됐고, 북한은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핵 폐기의 신호는 하나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했습니다. 예. 이제는 와서 비핵화 이제 없다, 새로운 길 가겠다. 심지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북한한테 2년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러니까 안보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건 매우 적절했다. 심재철 대표가 문재인 정권 3년 규정 아주 정확히 잘했고, 3대 재앙을 우리 국민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를 제대로 대변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은 이분이 또 그러셨어요. 보건재앙이다, 보건재앙. 예. 지금 우리 국민들 다 느낍니다. 이거 정부가 초동대처를 너무 엉성하게 하고 우왕좌왕 허둥지 등 갈팡질팡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속히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건 보건재앙 아니냐, 이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안전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앙 하나 더 들면 부동산 재앙입니다. 참. 부동산 재앙 19번째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대책을 한두 번 내놔가지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본질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똑같은 정책을 실패한 정책을 답습을 하니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네. 집 없는 사람들 이제는 집을 가질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중산층 서민 청년들
내 집금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예. 그 부동산 재앙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참 전문가를 우대하고 국민들 뜻을 잘 생각하고 오만하지 않은 이런 정치 집단을 선출을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삶의 질이 나아진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말이죠. 네. 국민의 미움을 사는 정권은 위태롭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권 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무능한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독선적으로 가니 국민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펴면서 재앙의 시대를 가져와서 국민 살기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국민의 건강까지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만든 이런 경우 국민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정권이 위태롭죠. 게다가 우리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영국의 디즈레일리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오두막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어제 오찬 같은 그런 파티, 마치 기생충, 영화 기생충 제작진을 불렀는데 그 기생충에 나오는 부자들의 파티처럼 보였어요. 그러네요. 대통령과 이 여사님 그 웃는 모습 봐봐요. 네. 어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도대체 정무 감각은 완전히 제로고 쇼를 할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정무적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파도 사서 뭐 소위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쳐서 그게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짜파구리 아닙니까? 그걸 해서 하는데 축하를 하더라도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그분들 축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죠. 우한 폐렴 가장 급한 이 문제부터 잡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의 민생의 현장,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 이런 걸 잘 모른다. 심리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말들이 하나 있습니다. 권력자가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지금 어제 청와대의 모습은요. 완전히 국민 공감 능력 상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불안감, 마음 그런 걸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다면 어제 그런 그 장면들은 연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어쩌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생충 정권인 줄 알았더니 기생충 파티를 벌렸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국민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자기들끼리 깔깔 웃으면서 기생충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파티를 했다는 건데 심재철 원내대표 말처럼 탄핵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특별히 이상일 미래통합당 용인병, 그러니까 용인 수지 지역이죠. 예비후보 같은 분들이 원내에 진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투쟁할 수 있는 사람,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꼬집어서 저자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할 수 있는 분들, 통쾌한 논설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일, 용인병, 용인수지 예비후보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 석자도 머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열심히 같이 뛰어나갈 테니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120만 고지가 이번 주말이면 달성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1877-1477 정기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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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